책이 좀 팔리니까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위안부 원류는 조선시대 기생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계속적인 망언입니다. 위안부 원료는 조선시대 기생제다라고 하면서 성노예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어갔고요. 광복 이후에 한국군과 미군 위안부 형태로 존속이 됐다 이런 말을 또 계속했습니다. 자, 위안부로서의 슬픈 삶을 살았던 이용수 할머니, 끌려간 위안부가 없다고 내가 증인이다. 이 조상을 팔아먹은 친일파야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저의 주요한 연구 분야인 조선시대의 노비제에 관한 연구를 진전시키다가 기생제의 실태와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생제야말로 군 위안부제의 역사적 원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1937년과 45년 만의 일이 아니며 해방 후 민간인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의 형태로 일제하에서보다 훨씬 많은, 무려 10배나 많은 여인들이 위안부로 전속했으며 그들의 위생 상태, 건강 상태, 소득 수준, 포주와의 관계 등은 공창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사창이었으므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들보다도 훨씬 참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일파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친일파 행세를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나타내고 있는데 너 조상을 팔아먹고 있어. 네가 무슨 교수라 교수로 지냈어. 너그 조상도 끌려갔어. 네가 그럼으로써 일본이 너를 부둔할 줄 아나?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할머니들도 다 너를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미천 인간이라고 본다. 책 다 그다라. 거두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너 그냥 둘 수 없다. 가미가제 부대로 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온 피해자가 있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예, 자, 이용수 할머니 절규하시는데요. 최지중 변호사, 왜 저런 발언을 계속하는 걸까요? 이런 분이 서울대 교수님이셨다는 게 참 좀 씁쓸한데요. 저도 이제 변협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도 하고 옆에 글도 많이 썼는데 우리가 그 위안부라고 하는 그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데 일본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추군 위안부. 적극적으로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했던 위안부라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군대 위안부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런데 종군 위안부고 영어로는 섹스 슬레이브라고 합니다. 예. 성노예. 성노예라고 합니다. 노예는 한마디로 강제성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 기생제도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했다. 이와 같은 역사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책이 많이 팔리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그 책을 사는 것이 이와 같은 이 교수의 내용 자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호기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교수님이 이 부분이 책을 산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본인의 의견에 지지한다는 것 아니란 것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양문석 이사장. 예, 일단 기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일방적으로 기생에 대한 부분을 비하했던 이영훈 교수가 한국의 기생으로서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의 농계, 그다음 3.1 운동을 이끌었던 통영의 3.1 운동을 이끌었던 기생 3명, 저들의 그 금반지와 폐물을 통해서 그 3.1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기생들이 정말 조국이 수탈당할 때, 침해당할 때 많은 투쟁을 해왔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결정적으로 청나라 때 병자호 호란 과정에 있어서 환양녀라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정치가 잘못됐고 정치 권력이 무능해서 끌려갔던 수많은 여성들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환양녀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유래가 돼서 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남성들이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이 잘못해서 저렇게 많은
한국의 어린 여성들을 일본에 그리고 중국에 동남아의 위안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여성들을 향해서 저렇게 비난하는 저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도 타당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나오니까 기사를 써주니까 저렇게 막말로 망언을 해댑니까? 정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정기남 교수. 헌법 제22조가요.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답니다. 근데 지금 이영훈 교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걸 좀 뛰어넘는 겁니다. 최소한 사실을 왜곡하면서 학문이라고 하는 탈을 쓰는 것과 똑같은 거다. 송노예를 이를테면 기생에 비유한다는 것. 이것 어찌 보면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우익보다 더한 주장인 거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게 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반일 종족주의, 사실을 왜곡하는 반일 종족주의 저는 불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영훈 교수는 본인이 이제 역사적인 사료 또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책을 썼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얘기를 들어보면 5.18 광주항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군부대에서 조작한 자료 이런 부분만 일방적으로 해서 왜곡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외눈박입니다. 자기가 본 사료, 증거, 뭐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하고 있고요. 이미 폐기돼 버린 거. 예를 들면 총독부라든가 일본 당국에서 그 기본적으로 폐망하자마자 폐기했던 그런 자료들을 일찍 본인이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 한마디로 이야기를 좀 외눈박이라는 표현은요 부적절한 부분이고요. 외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사회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이영훈 교수를 향해서 그런 표현은 그 잘못된 표현을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을 올바로 비판을 하려 그러면요. 저분이 경제사학자입니다. 예. 뭐 지금 이 비판하는 진영에서 봤을 때 위안부 문제로 보고 매우 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나머지 경제사나 이런 문제에서는 나름대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했고 세계대학의 교수를 거친 좀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경제사에서. 그래서 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비판한다면 사료적으로 먼저 비판이 되어서 실정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했던 자료의 몇 페이지가 어떻게 틀렸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진보 좌파 진영에서 비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자들이요. 그래서 학자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저분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저분을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단죄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분의 어떤 표현들, 뭐 감정적인 표현이거나 단축적인 표현에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저분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저분의 책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하느냐, 또 그 책에 나와 있는 실정적 자료에 대해서 지금 팩트 대 팩트로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비판이 전부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에 대한 비판은요, 매우 실정적이고 학문적으로 비판이 되어져야 된다. 예. 그게 지금 없다라는 예.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 사람이 한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뭐 아무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해도 되는 혹은 저런 식으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